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NC의 에릭 패디의 역사적인 질주를 만든 키워드 중 하나는 바로 스위퍼였다. 패디는 2022년 시즌이 끝난 뒤 자신의 피칭 스타일을 바꾸는 과정에서 메이저리그에서도 최근 각광받고 있는 이 구종을 연마했다. 스위퍼 구종이란 슬라이더의 형태를 띠면서 횡으로 휘어져가는 구종을 말한다. 즉 직구처럼 들어오다가 변화하는데 그 휘어지는 정도에 따라 파워가 생기는 구질이다. 원래 패디는 커브와 체인지업을 던지던 선수였지만 스위퍼를 레퍼토리에 추가해 큰 성공을 거뒀다. 게다가 KBO 리그는 그 스위퍼를 안정적인 출전 시간 속에서 마음껏 활용하고 실험할 수 있는 리그였다. 미국 메이저리그도 스위퍼라는 구종이 유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KBO 리그에서는 미지의 구종이나 다름없었다. 많은 선수들이 패디에게 스위퍼의 가르침을 구하기 위해 줄을 설 정도였다. 대단한 위력을 발휘했다. 그렇게 패디는 업그레이드를 인정받아 한국을 떠났다. 그런데 그 패디의 스위퍼보다 더 날카로운 스위퍼라는 평가를 받는 선수가 등장했다. 바로 기아의 새 외국인 투수 제임스 네일이다. 네일 역시 시속 150km 언저리의 투심 패스트볼에 스위퍼를 주무기로 사용한다. 그리고 올해 그 스위퍼가 위력을 발휘하면서 시즌 초반 승승장구하고 있다. 시즌 2경기에서 12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0.75, 이닝 당출루 허용수 0.83을 기록했다. 시범 경기에서는 스위퍼가 잘 먹히지 않으면서 실망스러운 경기를 펼쳐 보였지만 정규 시즌에서 강한 구질의 스위퍼를 활용하면서 시범 경기에서의 평가를 뒤집었다. 내일은 올해 스위퍼 구사 비율은 28% 남짓이다. 현재 리그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스위퍼를 쓰는 선수 중 하나로 오히려 지난해 패디의 스위퍼 구사 비율보다 더 높은 감도 있다. 슬라이더로 분석되기도 하나 구단 관계자는 내일은 슬라이더를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며 이 구종이 스위퍼라고 확인했다. 여기에 체인지업을 섞는다. 기본이 포심이 아닌 투심을 던지는 투수라 서로 간의 구종 시너지 효과가 나는 피치 디자인이다. 내일의 스위퍼가 대단한 이유는 기본적인 각은 물론 제구까지 되기 때문이다. 스위퍼는 횡으로 휘는 움직임이 커 아무래도 헛스윙을 유도하기 위해 자주 애용된다. 우완 기준으로 좌타자 승부에는 몸에 맞는 공 위험 때문에 스위퍼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내일은 다르다. 스위퍼로 보더라인을 찌르는 모습이 꽤 자주 나오고 있고 우타자는 물론 좌타자를 상대로도 자신 있게 쓴다. 스위퍼 제구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이강철 KT 감독은 패디의 스위퍼보다 내일의 스위퍼가 더 나은 것 같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다. 그렇다면 패디의 스위퍼와 내일의 스위퍼는 어떻게 다를까? 어느 쪽이 더 위협적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잡는 그립이 다르고 이 때문에 선수들이 느끼는 움직임도 조금 다르다. 패디는 투심 그립을 잡고 스위퍼를 던졌다. 반면 내일은 커브 혹은 슬러브 그립 쪽에 가깝다. 메이저리그에서도 두 그립이 양분된다. 선수마다 편한 그립으로 스위퍼를 던진다. 두 선수의 스위퍼를 모두 경험한 한 선수는 패디의 스위퍼는 처음에는 머리로 날아온다는 생각이 든다. 시작부터 움찔한다. 반면 내일의 스위퍼는 굳이 따지자면 허리 뒤에서 날아오는 느낌이 있다고 설명했다. 패디의 스위퍼가 낙폭이 더 큰 대신 내일의 스위퍼는 횡적인 움직임이 더 크다는 것이다. 패디의 스위퍼가 종종 커브로 내일의 스위퍼가 슬라이더로 구분되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과 연관이 있다. 이 선수는 그런데 스트라이크 존 보더라인을 파고드는 제구 자체는 내일이 더 좋은 것 같다.
패디는 헛스윙 유도 쪽에 강점이 있었다. 도대체 어떻게 쳐야 할지 궤적을 종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어쨌든 내일은 올해 스위퍼로는 거의 안타를 맞지 않는다. 피안타율이 1할도 채 안 될 정도다. 반대로 헛스윙 비율은 매우 높다. 카운트도 잡을 수 있고 때로는 더 휘게 헛스윙도 유도할 수 있으니 특히 우타자로서는 대단히 까다롭다. ABS 시스템과 궁합도 잘 맞는 편이다. 우타자가 내일의 스위퍼가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삼진을 당하는 경우도 제법 있었다. 좌타자들은 자신의 발 쪽으로 파고 들어오는 공을 피하거나 헛스윙하는 경우가 많았다. 둘 다 굉장히 큰 위협이다. 내일의 스위퍼의 구속은 시속 133에서 138km로 변형 직구인 컷 패스트볼의 속도인 135에서 144km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타자 입장에선 공략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괜히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에 있던 선수가 아니었고 기아가 이적료까지 주며 데려온 이유가 있었다. 투심의 제구도 좋고 이와 짝을 이루는 스위퍼 체인지업의 제구가 지금처럼 된다면 투구 퀄리티 자체는 굉장히 높게 평가할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6이닝 이상을 던질 수 있는 스태미너와 건강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범호 기아 감독은 세 번째 등판부터는 투구수 제한 없이 갈 수 있다고 예고했다. 내일이 메이저리그 40인 로스터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선 2경기에서 내일은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다. 다른 투수들과 달리 6이닝 퀄리티 스타트까지 했고 약점이 없었다. 지금 기아는 부상 선수들로 인해 팀이 어수선하기에 내일을 더욱 활용하는 방향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는 이범호 감독의 계획이 담겨 있다고 하겠다. 또한 제임스 네일이 기아 타이거즈의 에이스로 떠오른 가운데 연패 탈출의 특명을 띠고 선발로 나선다. 지난 6일과 7일의 경기에서 패한 기아는 개막 이후 12경기 만에 첫 연패를 당했다. 이번 경기로 기아의 성적은 8승 4패로 1위 NC 다이노스에 0.5게임차 뒤진 2위가 되었다. 현재 제구력이 뛰어난 네일에게 기아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특명을 부여했다. 네일은 선발로 나왔던 12이닝 동안 단 하나의 볼넷도 내주지 않았고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 중 볼넷을 내주지 않은 투수는 네일이 유일하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